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근입니다. 자, 5월 25일 5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CS 윈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S 윈드 좀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비슷한 것이 있고 좀 다른 흐름들이 있는데, 일단은 수급이 최근에 많이 개선됐습니다. 많이. 근데 풍력이라는 그 시각, 산업에 대한 시각, 풍력주가 굉장히 좀 뭐랄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바람이 주가가 신바람이 났었던 그런 당시의 흐름들이 있었죠. 굉장히 강세 흐름들을 보여준 다음에 지금은 이제 좀 행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전과의 같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시장을 주도로 하는 종목이 될 수 있을까? 기대감들이 다시 솟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럽 호재 치솟은 태양광 풍력주 21일 기사입니다.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러시아산의 기름, 가스 이런 것들 에너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전망이 하나솔루션, 삼강 M&T가 급등을 했다. 자,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관련 종목이고, CS윈드, 삼강 M&T, 삼강 M&T는 하부 주행체, 그리고 CS윈드는 글로벌 풍력 타워 구조물 세계 1위 기업입니다. 풍력 발전, 컨설팅, 강구조물, 풍력 발전 이런 쪽으로 풍력 타워 수요, 타워에 대한, 그리고 하부 구조물은 삼강 L&T가 상당히 점유율이 높은 상황들이에요. 베스타스사라든가 미국, 미국의 유럽의 또 포르투갈 이런 쪽으로 공격적인 M&A를 단행을 하면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 유럽 4개국이 2050년도까지 해상 풍력 발전 규모를 현지 10배로 늘리기로 했다. 자, 2050년도까지 10배로 늘렸는데 2040년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비중이 40%에서 45%. 불과 5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5년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지금 이제 발주가 점점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삼강 M&T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주문이 계속 몰리고 있다라고 해요. 발주가 꽉 차고 있기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CS 윈드 하부 구조물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삼강 M&T 같은 경우에서는 뭐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다,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하부 구조물에 대한 수주가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풍력 타워에 대한 부분들도 어, 수주가 들어올 수 있겠죠. 자, CS 윈드 같은 경우에서는 유럽에 진출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물류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류망을 생각을 해볼 때 유럽이 굳이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아시아에 이거를 물류를 사올 수 있을까요?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도 다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로 받아버리면 되죠. 미국 쪽, 그리고 아니면 유럽 쪽에 있는 그런 생산 거점들을 통해서 어,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가까운 데에 수주가 몰릴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CS 윈드 같은 경우에서는 대만, 포르투갈, 뭐 미국 이런 쪽으로도 생산 거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긍정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호적인 상황들이 해상 풍력 설치가 본격화되기 예상이 될 거다. 본격화가 될 거다. 최대 수혜주가 삼강 M&T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삼강 M&T랑 CS 윈드랑 똑같다라고 봅니다. 유럽에서 매출 50%가 발생되는 풍력 타워 제조업체 CS 윈드도 수혜주로 꼽힌다. 삼강 M&T는 미국 남동부에서 캘리포니아 구역 해상 풍력 입찰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하부 구조물을 수입하고 있다. 자, 굳이 지금 삼강 M&T 같은 경우에서는 아시아권이거든요. 근데 물류를 생각을 해서도 아시아권에서 주문이 들어가고 있는 게, 수주가 여기저기 다 넣어가지고 이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 공급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급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슈퍼사이클이 온다. 슈퍼사이클이 온다. 2030년도까지 40%였는데 45% 비중으로 늘리고 50년도까지 10배로 늘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2030년도까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풍력 타워 이거를 설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22년이고 주문해서 받고 설치를 하고 가동을 시키면은 이게 불과 3년밖에 남지 않았다. 3년밖에. 제작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운송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설치를 하고 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45% 비중으로 늘리기 위해서 설치를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슈퍼 사이클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해상 풍력 발전 규모의 절반이 넘는 규모를 우리 내국이 공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이분이 덴마크 총리시거든요. 덴마크 총리인데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유럽 4개국이 2050년도까지 해상 풍력 발전 규모의 10배를 늘리기로 했다. 유럽이 필요한 풍력 발전 규모의 절반이 넘는 규모를 우리 4개국이 공급을 해주겠다. 이걸로 이제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사업자 역할을 하겠다. 이 국가들이 그렇게 투자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CS 윈드, 유럽의 노르덱스 에너지와 오는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풍력타워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예상 매출액은 1873억 원으로 2021년 연결 매출액 대비 15%에 해당한다.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들이죠. 터키 법인에서 생산해 유럽 지역에 공급을 한다. 유럽에서 생산하는 데에서 폴란드, 독일, 덴마크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핀란드, 스웨덴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포르투갈이 여기 있어요. 포르투갈 그리고 터키가 여기 있습니다. 터키랑 포르투갈에 생산하는 것들을 유럽의 전 지역을 공급을 할 수 있는 세스윈드가 수혜를 명확하게 입을 겁니다. 자, 미국과 유럽 해상 풍력 시장 2024년도부터 대규모 설치 사이클로 진입을 한다. 이제 수주가 들어온다. 설치를 한다라는 건 수주를 해서 수주를 받고 2024년도부터 설치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정상 궤도로 진입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풍력 시장은 해상 시장 비중이 높아지면서 제품이 대형화될 예정이다. 운송 여건이 향후 수주의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을 할 것이다. 운송 여건.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대형 마트가 멀리 있어요. 근데 집 앞에 시장이 있어요. 그럼 시장으로 가겠죠, 먼저. 그래도 굳이 대형마트에 필요한 것들은 대형마트로 가겠지만 대형마트가 가까이 있어요. 시장이 더 쌉니다. 그럼 대형마트로 가겠죠.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차 타고 멀리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가까운 데 가잖아요. 근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대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풍력의 날개 크기가 중요해요. 이거를 그냥 버스 뭐 화물차 뭐 이런 걸로 옮길 수가 없단 말이죠. 옮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상 운송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상 운송을 여러 번 시킵니다. 근데 멀리 있는 데에다가 굳이 시간과 돈을 더 많이 들어가면서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유럽의 대규모 수준은 우선적으로 미국, 포르투갈, 터키 이런 쪽으로 지리적인 이점이 가진 법인이기 때문에 외형 선장을 주도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다. 이런 것들이 지리적인 특수라는 거죠. 지리적인 특수. 이런 것들도 실적 성장, 외형 성장 이런 거에 한몫할 겁니다. 자, 기관들이 계속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조정을 좀 받으면서 쌍바닥을 좀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전도 21선을 돌파하는 모습들, 이전과는 사이클이 좀 틀리긴 한데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21선을 약간 이제 뚫지 못하는 움직임들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묘하게 뚫어주는 게 언제냐. 약간 이 구간에서 흐름들 보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은 평균 단가를 조절을 하는 그런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뚫고 조정을 받는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분할 매수라든가 이 전략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냐는 각자의 개별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겠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서 21선을 뚫어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난하게 장기적인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주가 움직임들 보여주길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